자, 알겠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인사이드로 갑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6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죠. 이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투자증권 동수원 WMC의 서상영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는 생각 밖으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선물 만기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주말에 EU 정상회담의 실망감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번 주말에 이제 EU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그리스나 스페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일 보완 논의는 초안에서 이미 이제 발표되어 가지고 크게 기대는 하지 않는 모습이었으나 혹시나 했던 시장에는 실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내용이 향후 유로존 리스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는 은행 동맹의 세 가지 축, 즉 예금 보장, 경제 메커니즘 및 펀드, 단일 감독 기구 중 6월 29일 정상회담에서 단일 기구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었고, 이 논의를 합의한 부분입니다. ESM이 직접 은행의 자본을 확출시킬 수 있는 필요 조건이었던 이 단일 감독 기구의 합의는 스페인 국채금리를 5.3% 미만으로 하락하게 만든 요인이었고요. 이러한 모습은 메릴린치 보고서에 의하면 유로존 주식의 비중이 미국 주식의 비중과 같아진 점은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일 정도로 유로존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참여자들이 커져 있는 모습입니다. 즉 시장 참여자들은 스페인과 그리스 리스크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도 이 스페인 구제금융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는지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주말에 이제 EU 정상회담 이후에 스페인 갈레시아 지방을 비롯해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곳은 이제 특히 이제 갈레시아 지방선거는 라우이 총리의 이제 정치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지층의 반발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이곳에서 여당이 승리를 하였고, 그러한 모습은 이제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 해소에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G2 국가들의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은 스페인 편이라서요,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데, 결국 그러한 흐름 속에 IMF 등은 이제 대출 한도 증액 정도로 이제 스페인에게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결국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유로존 리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오전이라고요. 이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의 3차 TV 토론이 있다고 하는데 결과는 또 어떻게 관측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10월 초에 1차 TV 토론 이후에 이제 오바마의 재선 가능성이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지지율과 이제 선거인단 수에서 박빙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정치 불안이 결국 재정 절벽으로 나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불확실성은 한국 같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향후 주도 업종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재정 절벽 리스크에 따른 불안감이 극도로 시장에 유입되면서 상승다운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타 국가들과 차이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바마의 재선 가능성과 동일하게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기에 기업들의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와 고용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고, 이 여파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이제 지지부진하고, 결국은 그 큰 지수의 흐름은 11월 6일 대선 이후에 변화를 줄 것으로 여겨지고, 그 이전에는 변동성 확대에 따른 흐름만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해서 이 경기 지표, 그다음에 또 매크로한 이야기, 정치적인 이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장이 그래서 이 3분기 기업 실적 발표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들쑥날쑥거리고 있고 4분기의 전망이 어둡다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난주 후반 이제 구글의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은 어닝 시즌다운 기업들의 실적에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금요일 날 200포인트 넘게 하락을 보였었는데, 이번 주도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그러한 모습들보다는 이제 애플의 실적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애플이 이제 아이패드 미니와 MS의 윈도우 8 발표가 이제 실적 악화로 인해서 이제 지수가 흐름이 약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희석시킬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10월 들어서 이제 여러 기관들이 미국 시장에서 이제 비중 확대 업종이 IT와 제약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기술주의 주가가 비록 단기간에는 축소될 수 있지만 이번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향후 기술주들의 흐름을 좋게 보고 있다는 판단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단기적인 주가 하락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이러한 흐름은 우리 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즉 화요일 날 우리 시장은 이제 포스코로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으로 이제 어닝신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결국 미국 시장의 답과 마찬가지로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드 미국 대선과 연계된 그 또 어닝 시즌과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동수원 WMC의 서상영 차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